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은 아이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끊임없이 진로를 재탐색하는데요. 오늘 뉴스브리지에서는 진로 설계 이민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말입니다. 흥미와 적성,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뜻도 해요. 맞습니다. 우리 먼저 적성은 개인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잘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적성은 연습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적성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가 적성이 된 거죠. 자, 이때 이 하고 싶은 마음, 자, 이게 바로 흥미이고요. 흥미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통 적성을 타고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타고날 수도 있고 또는 흥미가 있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적성으로 연습을 하면 적성이 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흥미와 적성 중에 뭘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을까? 그러면 보통은 적성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요.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빠르게 성공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적성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기는 하지만 노력이 없이는 성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성은 연습에 의해서 키워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성 검사를 통해서 적성이 발견되더라도 이게 반드시 직업적인 어떠한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연습과 노력이 없이는 적성이 성공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우리가 너의 적성은 이런 것 같아. 나는 그 분야에 적성이 있어.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런 표현은 맞는 걸까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적성은 언제 어떤 기회로 생겨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조금 들어드리면, 작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아마 드라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시죠. 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밴드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그 배우 전미도 씨가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주 아주 잘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우는 사실은 베이스 기타를 그 이전에 다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 연기라는 그 기회를 얻어서 피나는 연습을 하게 됐고, 이 연습이 새로운 적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건 어떤 그 연구로도 밝혀진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인지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월드클래스 전문가들은 타고나거나 천재라기보다는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 투자한 사람이다. 자, 이런 결과를 발견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기술이 향상될수록 발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적성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했느냐, 이게 바로 성공을 좌우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진로를 선택할 때 뭐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진로 설계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겠고요. 나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 네. 막연히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검사를 해보면 좋은데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직업과 관련된 직업 심리 검사가 22가지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인, 이렇게 나뉘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흥미 적성뿐만 아니라 내가 직업을 통해서 얻고 싶은 어떠한 그 욕구는 무엇인지, 또는 나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해. 그러니까 직업의 어떤 가치관,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인데요. 네.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자, 그래서 앞서서 흥미나 적성 검사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적합한 직업이 도출이 됐다면, 직업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알고 있는 모습과 혹시 같은지 다른지 한번 체험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직업인 인터뷰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 그 직업 현장에 들어가서 직업을 관찰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알고 그리고 직업 세계를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세 번째 단계는 교육 세계의 이해라고 하는데요. 각 직업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교육이라던가 기본적인 자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은 받아야 된다 또는 요구되는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용인데요. 현재는 평생 직장이나 평생 직업이 사라진 시대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죠. 그래서 교육 세계에 대한 이해는 하나의 직업만을 생각해 보기보다는 평생 교육 맥락에서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붉은 여왕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붉은 여왕 효과. 네. 자, 이 말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해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굉장히 빨리 뛰어야 한다. 자, 이러한 의미인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세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나에 맞는 어떤 직업이 선택이 됐다면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서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보는 단계입니다. 네. 뭐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관련된 경험을 쌓거나. 자, 요즘의 기업들은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찾고 있죠. 네. 보통 대기업이 지금은 공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입사원 교육도 아마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직무에 어느 정도 적합성이 있는 신입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진로 설계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직업 또는 직무를 선택을 하고 관련된 교육과 경험을 쌓아야겠죠. 취업을 하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자기가 준비를 해서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박사님, 요즘 직장인 평균 근속 연수가요, 5.3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평생학습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어떠한 자격증이나 단발적인 교육의 그 사용 주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는 하나의 직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해온 본인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새로운 역량이 시대가 발전됨에 따라서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와 그 발전에 귀를 조금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나의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대처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평생학습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내 삶의 상당 부분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직업과 관련이 있죠. 네, 나를 알고 직업 세계를 알고 또 그에 맞는 교육 세계를 알고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직업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배우는 자세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